네, 반갑습니다. 주식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엔비디아가 올인한 먹거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넘어선 다음 시장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을을 준비하듯이 주식시장도 천천히 좀 덥고 힘들었던 여름을 지나 천천히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도 그리고 주식시장도 좀 유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한 얘기예요. 바로 피지컬 AI가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넘어서 이어갈 것 같아요.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흐름을 이어서 피지컬 AI가 갈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바로 시장 규모가 차원이 달라요. 소프트웨어 AI는 지식 노동과 디지털 업무를 돕는 데 그치지만, 자,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소프트웨어 AI, 우리가 흔히 아는 챗 GPT라던가 제미나이를 말합니다. 자, 하지만 피지컬 AI는 제조업, 물류, 건설, 가사, 간병 등 전 세계 GDP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물리적 노동 시간을 직접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피지컬 AI를 지금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술적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걸 봐야 돼요. 바로 과거 로봇은 모든 동작을 코딩해야 움직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 언어, 행동 모델을 통해 인간처럼 보고 판단하고 스스로 물리법칙을 학습하는 단계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 안에서 수만 시간의 물리적 시행착오를 단 몇 초 만에 가상 학습시키는 기술이 하드웨어 진화 속도를 현재 앞당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글로벌 빅테크의 사활을 건 인프라 베팅입니다. 자, 엔비디아, 테슬라, 오픈 AI 등 기술 패권을 진 업체들이 일제히 승부처로 피지컬 AI를 지목했고, 지금 현재 피지컬 AI로 엄청난 투자 자본을 밀어 넣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구간을 우리가 한번 세 개의 섹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뇌예요. 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완성형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텍스트, 음성, 이미지를 인간 수준으로 이해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요. 가상 환경이나 챗봇 형태에서는 이미 복잡한 추론과 코딩, 상황 판단을 수행할 수 있죠. 우리가 챗 GPT한테 지금은 프로그래밍을 만들게 이런 코딩을 해줘 라고 하면은 챗 GPT 같은 경우에는 1분 이내에 그 코딩까지도 전부 다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전에 개발자라는 그런 직업이 필요가 없어지는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뇌는 어느 정도 완성형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몸이에요. 몸은 아직도 발전 중입니다. 자, 인간의 근육과 힘줄은 가볍고 부드럽고 순간 출력이 강해요. 하지만 로봇 모터와 감속기는 무겁고 단단하며 열이 많이 발생해요. 인간의 손은 수만 개의 촉각 수용체로 미끄러짐, 질감, 압력을 실시간 감지를 합니다. 하지만 로봇은 손으로 달걀을 깨지 않고 짚거나 열쇠를 돌려 구멍에 꽂는 것은 여전히 하드웨어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란을 어떤 정도의 힘으로 때려야 깨지는지, 혹은 계란을 들었을 때 그냥 쥐고 있을 때 이 정도의 힘을 주지 않는다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아직까지 그 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피지컬 AI에서 중요한 뇌의 하나가 바로 신경계예요. 근데 신경계는 아직도 좀 멀었습니다. 흔히 뇌는 완성되었다 보지만 말초 신경계에 해당하는 제어 AI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는 완성됐지만 뇌의 일부분인 제어 AI, 그 다음에 몸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상용화는 어려운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경계 쪽의 현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자, 일단 첫 번째는 계층형 아키텍처입니다. 자, 현재 되뇌격인 대규모 멀티모달 모델은 상황을 이해하고 계획하는데 이제 얼마나 걸릴까요? 생각보다 별로 걸리지 않아요. 바로 수백 밀리세컨드가 걸립니다. 하지만 발을 헛디뎠을 때 넘어지지 않거나 물건이 미끄러질 때 꽉 쥐는 반사신경은 1에서 10mS 주기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큰 목표만 1초에 서너 번 지시를 하고 실제 1초에 500번씩 모터의 미세 전압을 조절하는 로봇 몸체에 탑재된 초경량 손해 모델이 전담하는 이 원화 구조가 바로 계층형 아키텍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라면 지금은 약간 이 멀티모달 모델을 쓰지 못하고 계층형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용화가 급하진 않아요. 사실 엄청나게 뭐 지금 올해 안에 혹은 내년 안에 상용화를 해야 된다라는 목표는 없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독점을 하냐 못하냐를 두고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추후에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바로 이 계층형 아키텍처를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디지털 트윈 방식인데 우리가 알 수 있듯 엔비디아의 아이작 짐 같은 물리 시뮬레이터 안에서 가장 이제 가상 로봇 1만 대를 동시에 띄워두고 중력, 마찰력, 충돌 변수를 무작위로 주며 수백 년치의 반사신경 데이터를 며칠 만에 강화 학습시키고 이를 현실 로봇에 그대로 주입하는 바로 Sim to Real 기술이 이제 신경계 완성 속도를 지금 현재 앞당기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약간 여기서 좀 문제인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그리고 영상 막바지에 피지컬 AI와 관련된 추천주도 나갈 거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큰 문제, 이게 뭘까요? 바로 웹에는 신체 감각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학습이 가능했어요. 자, 즉 생성형 AI는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이미 학습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를 결국 어디에 사용을 할까요? 바로 공장이라던가 스마트 팩토리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 과연 들어가는 피지컬 AI는 뭐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바로 물건이 미끄러질 때 어떻게 잡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달걀을 어느 정도 힘으로 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악수를 할 때 어느 정도의 힘으로 악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예시들이 있듯이 지금 현재 로봇에 그런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건이 미끄러질 때 손가락 모터 전류를 0.0005초 만에 어떻게 바꿨는지, 혹은 발목이 꺾였을 때 균형을 잡는 관절, 토크 데이터 같은 이제 물리적 감각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죠? 바로 사람이 직접 로봇을 원격 조종을 해서 데이터를 쌓거나 아니면 시뮬레이터로 생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성해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뭘까요? 바로 수집 단가와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원격 조종 쪽보다는 자연스럽게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터로 계속해서 수만 번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아이작 짐에서 그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가상의 공간에서 로봇 1만 대를 동시에 띄워놓고 이제 계속해서 반사신경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연 시간입니다. 지연 시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대뇌에서는 0.2초에서 0.5초 정도 느리게 상황을 판단을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신경계 같은 경우는 0.0001초라던가 뭐 0.01초 단위로 초고속 연산이 돌아야만 로봇이 넘어지지 않고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AI 모델을 이제 로봇 자체 배터리와 이제 칩만으로 이 속도를 맞춰 실시간 구동하는 기술이 아직까지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지금 현재는 신경계 쪽, 그리고 바로
이제 신경계 쪽의 모터가 지금 당장 상용화를 하기에는 배터리라던가 아니면 이제 자체적인 이제 칩 같은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들었을 때 피지컬 AI 쪽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한 그래도 2, 3년 안으로 가능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엄청난 연산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계 쪽 모터만 어느 정도 손을 봐주면 사실상 지금 현재도 간단한 상용화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그 상용화가 어디로 주로 이루어지느냐? 일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 요런 쪽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는 뭐 군사 목적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뭐 영화에서 미래지향적인 영화를 볼 때 나오는 바로 로봇 가정주부 이런 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래를 대신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이제 가정에 있는 일을 좀 도맡아 해주는 그런 로봇들까지도 상용화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오히려 가장 쉬운 건 집에서 쓰는 그런 로봇들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이미 집에서 사용하는 로봇들이 어떤 게 있죠? 바로 로봇 청소기가 일단 있고요. 로봇 청소기. 요즘 로봇 청소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는 집을 이미 깨우쳐버려요. 집을 이미 데이터화 시키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턱이 있으니 꺾어요. 본인이 알아서 돌아가거나 혹은 강아지를 키운다. 그러면 강아지를 알아서 피해갑니다. 그렇듯 지금 현재 로봇 청소기도 이미 엄청난 발전을 거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로봇 청소기는 이제 집에서 버튼만 누르면 내가 회사에 있던 지방에 있던 해외에 있던 알아서 청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히려 가정용인 피지컬 AI는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될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가정용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쉽겠지만 가정용보다 어디 쪽이 바로 좋을까요? 바로 공장형 로봇이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많을 건 아무래도 당연한 얘기겠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선 가정용 로봇보단 공장형 로봇을 우선적으로 도입, 그 다음에 뭐랄까요? 개발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로봇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용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 현재 이 피지컬 AI적인 부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다가올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단계로 나눠서 뇌는 이미 거의 완성형, 그 다음에 몸 같은 경우는 몸은 계속해서 개발 중.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가 가장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뇌는 이미 완성형이니까 뭐 사실상 빼도 되죠. 자, 그다음 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개발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신경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경계의 큰 문제들이 뭐냐면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바로 엔비디아의 어떤 거죠? 바로 아이작 짐 같은 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 속 안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심2 리얼 기술도 문제가 있어요. 자, 컴퓨터 안에서 로봇을 백덤블링을 시킨다 했을 때 쉽게 하죠. 쉽게 하겠죠. 왜?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됐고 그에 대한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하지만 이제 현실은 조금 다르죠. 현실은 다르다. 왜? 노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먼지가 뭐 바닥에 있어서 미끌거릴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저항이 또 생기죠. 아무래도 백덤블링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모터 발열.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지역, 뭐 혹은 이제 지역이라고 말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그 지역 혹은 공장의 이제 온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데이터에서는 나올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제 심2 리얼 기술이 과연 신경계의 속도를 엄청나게 앞당길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 대뇌와 협의를 통해서 신경계가 추가적으로 이제 좀 오더를 내리는 방식이 채택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뭐죠? 바로 계층형 아키텍처인 겁니다. 계층형 아키텍처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대뇌와 그 다음에 따로 손해 모델이 전담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가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 구조를 우선적으로 채택을 해서 상용화를 하고 그 이후의 방식이 바로 뭐다? OTA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OTA 뭐죠? 바로 무선 업데이트입니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계속해서 피지컬 AI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괜히 피지컬 AI를 미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 5년 전의 시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5년 전 어떤 게 유행했었죠? 바로 코로나가 유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로나의 순환매가 돌았어요. 처음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팬데믹이 왔고, 자, 그러면서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사이클을 돌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신풍제약이라던가 시젠 같은 뭐죠? 바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방주사, 네, 예방주사가 우선적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뭐 알 수 있던 거 뭐 모더나 이런 거 있죠.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이런 예방주사가 우선적으로 이제 사이클이 돌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돌았죠? 바로 진단키트도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음압병동도 돌아요. 왜? 환자들을 수용할 곳이 필요하다. 음압병동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몇 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배달 음식이 많이 이제 증가가 돼요. 배달 음식을 먹는 사람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골판지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골판지가 왜 그러냐? 바로 배달 용기들, 바로 용기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배달 용기 이런 부분이 또 돌았고, 그 배달 용기 다음에 또 뭐가 돌았을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하나의 사이클이 됩니다. 그 배달 용기를 담는 박스가 부족하다면서 골판지 관련주가 또 올라요. 골판지 관련주가 올랐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를까요? 또 다시 사이클은 돕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방주사, 우리가 흔히 아는 예방접종, 그쪽의 사이클이 또 돌았고, 그 이후에 또 진단키트, 자가진단키트가 생겼고, 자, 이러면서 사이클 자체가 계속해서 돌아요. 자, 5년 전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굵직굵직한 한 3년 전, 2에서 3년 전 뭐가 있었죠? 바로 2차 전지 사이클입니다. 2차 전지 사이클. 자, 2차 전지 사이클 때는 뭐가 돌았냐? 일단 배터리 자체가 사이클로 돌았습니다. 배터리가 사이클로 돌면서 이제 2차 전지라는 것이 새롭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관련주들 이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소재, 재료, 소재 쪽이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2차 전지, 재료, 소재 쪽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또 뭐가 움직여요? 바로 전기차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 바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게 전기차기 때문이에요. 자, 전기차로 들어가다 보니까 또 뭐가 움직일까요? 바로 1차 전지까지도 움직입니다. 왜? 충전형 방식이 다시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1차 전지가 돌면서 뭐가 돌죠? 바로 배터리 재활용 관련주가 또 돌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도 ESS까지도 어느 정도 이슈를 받았었습니다. 자, 이게 2, 3년 전에 2차 전지 사이클이었어요. 자, 그러면 현재의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자, 일단 처음으로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반도체가 어디에 들어가죠? 바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뭐를 하는 곳이죠? 바로 AI, 생성형 AI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부족하다네요. 자, 그러면서 다시 원전, 그 다음이 ESS, 그 다음 2차 전지 이쪽으로 또 사이클이 돌았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다시금 반도체가 사이클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반도체가 사이클 돌다 보니 반도체에 결국 주 납품되는 곳이 어디냐 찾아보니 엔비디아였고, 그 엔비디아 속에서 엔비디아의 GPU가 어디로 납품되냐? 바로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가 됐어요. 뭐였냐? 바로 이제는 생성형 AI는 완성 단계다. 그 다음은 뭐임?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랬을 때 나온 게 뭐다? 바로 피지컬 AI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순서가 이전에 사이클이 돌고 그리고 또 돌고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사이클이 돌았듯이, 근데 아시다시피 결국 처음에 사이클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코로나 때 예방주사, 진단키트, 음압병동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기 시작을 했듯이 2차 전지도 똑같아요. 배터리, 2차 전지, 그 다음 이제 여기에 폐배터리도 들어갔었고요. 자, 결국 가장 메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서 지금 현재 피지컬 AI까지 왔고, 자, 그러면 이 이후에는 피지컬 AI 사이클이 돈다는 거예요. 피지컬 AI 사이클. 자, 피지컬 AI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자, 일단은 뭐 당연하게 반도체로 시작이 될 겁니다. 반도체로 시작이 돼요. 반도체로 시작이 됐다가 그 부분이 바로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이 바로 신경계, 우리가 아는 모터 AI 이쪽으로도 한번 사이클이 돌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갈까요? 결국 피지컬 AI라는 것은 완전체가 만들어지려면 로봇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또 돌 거예요. 그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아니면 군사 목적, 군사용 이런 사이클이 한 번씩 또 돕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돌까요? 이렇게 되면 또 전기가 부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관련주가 돕니다. 전력 관련주가 돌아요. 자, 전력 관련주가 돌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게 돌까요? 바로 2차 전지, 그 다음이 배터리 관련주가 돕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다 보면 뭐가 또 우선이 될까요? 바로 로봇이 또 우선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로봇이 피지컬 AI의 결국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로봇 관련주가 또 한 번 사이클로 돌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넘어가서 피지컬 AI까지 갔을 때 관련주들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 피지컬 AI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봇 관련주가 돌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가 뭐다?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자, 자체 로봇 운영 체계를 통해서 AI 기반 경로 제어 및 비전 인식 모듈을 직접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크 센서 기반의 미세 힘 제어 알고리즘을 로봇팔에 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죠? 바로 신경계 AI 쪽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젠슨항 방한 이슈 때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증시가 강하게 밀리면서 많이 밀렸을 땐 69%, 지금 현재의 구간은 한 50%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구간 많이 올라왔죠. 저점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약 30%에서 4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자,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을 한 번 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올 상황이 충분히 연출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젠슨항이 결국 가장 밀어줬던 피지컬 AI에서 로봇 쪽이 어디였냐면 바로 두산 로보틱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계속해서 무게 중심이 쏠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피지컬 AI, 이제 이게 물론 피지컬 AI가 엄청나게 스펙트럼은 넓지만 이 중에서도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을 로봇 대장은 두산 로보틱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보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려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지금 당장보다도 미래적 가치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매매 방식이 있죠. 실적주 매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평가 우량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적 분석을 통한 매매 방식도 있지만, 또 다른 매매 방식은 바로 이런 매매 방식입니다. 다음에 움직일 섹터를 미리 선침해 해놓고 이슈가 뜨기 시작해서 주가가 쭉 올라갈 때 우리는 어떤 현상? 바로 셀온 현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지금 우리는 소문에 사야 되는 단계에 접어들어 있다는 겁니다. 소문에 사야 되는 단계에 접어들어 있고, 소문에 샀기 때문에 뉴스가 뜰 때 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추천주 바로 두산 로보틱스고, 사실 이제 월요일이 이제 오늘이 바로 휴장입니다. 휴장이기 때문에 영상을 조금 일찍 업로드를 해드렸고요. 이제 시장 자체가 결국은 국내 시장 자체가 좀 우상향 패턴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을 좀 기대하시면서 한 주의 시작을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화 끝.